엄마는 아무것도 몰라. 영상 시작 전에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.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꼭 답글로 보답드리겠습니다. 남편 보내고 나서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. 처음엔 적막한데 힘들었지만 사람은 또 적응을 하더라고요. 작은 화분에 물도 주고 시장도 다녀오고 혼자 밥도 챙겨 먹으면서 살았습니다. 그런데 작년 겨울부터 아들이 자주 들르기 시작했습니다. 처음엔 참 고마웠습니다. 엄마 혼자 추운데 괜찮아. 보일러도 봐주고 전구도 갈아주고 반찬도 하나씩 사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야 철이 들었나 보다 했습니다. 그런데 이상한 건 항상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. 엄마 통장은 잘 챙겨. 적금은 아직 있지. 병원비는 얼마나 들어. 집 문서는 어딨더라. 처음엔 그냥 넘어갔습니다. 자식이니까 걱정돼서 묻는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올 때마다 말이 늘 비슷했습니다. 엄마는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내가 정리해 줄게. 그 말이 자꾸 귀에 남았습니다. 내가 뭘 모른다는 건지, 왜 자꾸 정리해 주겠다는 건지, 그게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. 어느 날은 제 옷장 서랍까지 열어보더군요. 집에 중요한 서류는 한 군데 모아넣어야지. 그 말투가 꼭 혼내는 사람 같았습니다. 나는 순간 기분이 상했지만 아무 말 안 했습니다. 괜히 제가 예민한가 싶었습니다. 나이 들면 사람이 자기 고집만 세진다고 하잖아요. 혹시 내가 그런가 싶어서 한 번 더 참았습니다. 그날 저녁 식탁에서 아들이 또 말했습니다. 엄마도 이제 혼자 살기 힘들잖아. 이 집도 너무 크고 정리할 때 됐어. 정리. 그 말이 유난히 차갑게 들렸습니다. 저는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잠깐 멈췄습니다. 아직 멀쩡하다. 내 손으로 밥해 먹고 장도 보고 은행도 간다. 그랬더니 아들이 피식 웃더군요. 엄마는 늘 괜찮다 그러지. 그 한마디에 사람이 참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. 걱정해주는 아들이 아니라 늙은 엄마를 슬슬 밀어내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. 그래도 저는 바로 따지지 않았습니다. 자식을 의심하는 마음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. 그날 밤 혼자 누워 천장을 보는데 자꾸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. 정리할 때 됐다. 그게 왜 그렇게 서늘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. 며칠 뒤에는 며느리가 혼자 왔습니다.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서는 평소보다 더 상냥하게 굴더군요.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. 요즘 날씨도 추운데 조심하셔야죠. 말은 참 고운데 눈은 자꾸 다른 데로 갔습니다. 거실 장식장 쪽이었습니다. 거기에는 중요한 서류를 넣어둔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. 저는 모른 척 하다가 일부러 그 봉투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. 그랬더니 며느리 얼굴이 잠깐 굳더군요.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. 그날부터 저는 며느리를 먼저 의심했습니다. 아들이 원래 저럴 애는 아닌데 옆에서 자꾸 집 얘기를 시키는 건가 싶었습니다. 사람 마음이 참 우습습니다. 내가 믿고 싶은 쪽은 끝까지 믿으려고 하게 되더라고요. 그런데 며칠 뒤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. 아들이 현관 앞에서
누군가와 조용히 전화하고 있었습니다. 저는 부엌에 있었고 아들은 제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. 예, 명의는 아직 어머니로 되어 있고요. 당장은 설득 중입니다.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.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. 명의, 설득, 기다리시면 됩니다. 그 세 마디면 충분했습니다. 그건 제 얘기였습니다. 저는 일부러 아무것도 못 들은 척했습니다. 괜히 그 자리에서 따졌다가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 될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. 그런데 그날 저녁 아들이 된장찌개에 간이 짜다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먹더군요. 저는 그 모습이 더 섬뜩했습니다. 사람이 마음속으로는 엄마 집을 움직일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는 일상인 척하는 게 그렇게 가능하구나 싶었습니다. 그래도 저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.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걸 수도 있고 혹시 무슨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. 나이 들면 억울해도 쉽게 말을 못합니다. 한 번 틀리면 두 번 다시 말을 못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참고 지켜봤습니다. 그런데 단서는 자꾸만 쌓였습니다. 아들은 제가 은행 다녀온 날도 알고 있었습니다. 엄마 오늘 은행 갔다 왔지? 왜 또 갔어? 요즘 이상한 일 많으니까 앞으로는 나한테 먼저 말해. 그 말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. 내가 어디를 갔는지, 왜 알지? 누가 보고 말해준 건지, 아니면 나를 확인하고 있던 건지.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. 그날 밤 저는 통장과 도장을 다시 꺼내봤습니다. 돈은 그대로 있었습니다. 그런데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. 돈이 아직 안 나갔다고 아무 일 없는 게 아니더군요. 진짜 무서운 건 돈보다도 제 결정을 제 손에서 빼앗기는 거였습니다. 결정적으로 마음이 흔들린 건 딸 수진이 전화 때문이었습니다.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? 무슨 일 있어? 저는 아무 일 없다고 했습니다. 괜히 걱정 끼치기 싫었습니다. 그런데 딸은 금방 알아차리더군요. 오빠가 또 뭐라고 했어?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. 또라니 수징이는 한숨부터 쉬었습니다. 엄마, 오빠 요즘 돈 때문에 힘든 거 몰라. 저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. 회사 다니는 줄만 알았지. 돈이 그렇게 꼬인 줄은 몰랐습니다.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딸도 자세한 건 모른다고 했습니다. 대신 한마디는 했습니다. 엄마 집 얘기 꺼내면 조심해. 그 말을 듣고 저는 바로 장롱 밑칸을 열었습니다. 남편이 살아있을 때 따로 챙겨둔 서류철이 있었습니다.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남편 글씨가 적힌 메모를 찾았습니다. 집 문제는 절대 서두르지 말 것. 민수 앞에서는 더더욱 짧은 문장이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했습니다. 그제야 예전 일이 떠올랐습니다. 한 번은 아들이 남편에게 돈 얘기를 꺼냈고 남편이 유난히 단호하게 막은 적이 있었습니다. 그때 저는 아버지와 아들이 늘 그렇듯 잠깐 부딪히는 건가 보다 했습니다. 그런데 그게 그냥 다툼이 아니었던 겁니다.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했습니다. 며느리가 시켜서가 아니라 아들이 시작이었을 수도 있겠구나. 그 생각이 들자 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.
남편이 있을 땐 못하던 걸 이제는 저한테 하는구나 싶었습니다. 다음날 저는 동네 부동산에 갔습니다. 부동산 소장님이 저를 보더니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. 어머님, 직접 오셨어요. 저는 그냥 웃으며 앉았습니다. 왜요? 제가 오면 안 되나요? 그러자 소장님이 잠시 말끝을 흐리더군요. 며칠 전에 아드님이 한번 다녀가셨어요. 이 집 시세랑 매매 가능 여부를 묻더라고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멍해졌습니다. 저는 집을 팔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. 상의한 적도 없습니다. 그런데 아들은 이미 밖에서 제 집을 알아보고 다닌 겁니다. 소장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. 처음엔 어머님하고 상의된 줄 알았죠. 그런데 나중에 왠지 이상해서 더는 얘기 안 했어요. 그 말을 듣고 창피함이 먼저 올라왔습니다. 내 자식이 남의 입에 오르내릴 일을 하고 다녔구나. 그런데도 저는 집에 오는 길에 또 흔들렸습니다. 혹시 급해서 그런 걸까? 혹시 정말 내 노후를 생각한다면서 방법만 잘못 잡은 걸까? 엄마라는 게 그렇더군요. 끝까지 자식 핑계를 만들어줍니다. 하지만 그날 저녁 아들이 결국 선을 넘었습니다. 엄마, 다음 주에 시간 비워. 왜 그러냐고 하니 요양 상담을 받아보자더군요.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. 아직 멀쩡한 사람한테 요양원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꺼내는 걸 보니 이젠 정말 급하구나 싶었습니다.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 결심했습니다. 이제는 제가 움직여야 됐다고요. 그날 이후 저는 겁먹은 척 조용히 있었습니다. 아마 아들은 제가 흔들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. 그래서인지 말이 더 거칠어졌습니다. 엄마 같은 분들은 나중에 상속 때문에 문제 생겨. 서류 정리 좀 해놔. 수진이한테는 괜히 말하지 마. 감정만 섞여서 복잡해져.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. 이건 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. 자기 계획에 방해되지 않게 하려는 말이었습니다.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부터 갔습니다. 예금 일부를 따로 정리하고 대리 권한 관련 안내도 다시 받았습니다. 그 다음에는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. 유언 공증 상담을 했고 제 뜻대로 재산을 정리하는 방법도 들었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부동산에 다시 갔습니다. 이번에는 집을 파는 상담이 아니라 임대관리와 거주 이전 상담이었습니다. 저는 그날 확실히 마음을 정했습니다. 이 집은 누구 마음대로도 안 된다.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더더욱 그렇다. 그런데 정말 뜻밖이건 며느리의 눈물이었습니다. 며느리가 어느 날 혼자 찾아와 울더군요. 어머니, 저도 미안해요. 민수가 요즘 너무 몰려서 그래요. 저는 그 말에 또 한 번 제가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. 며느리가 시켜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. 물론 며느리도 몰랐던 건 아니었겠지요. 하지만 시작은 아들이었습니다. 그리고 며느리 입에서 더 무서운 말이 나왔습니다. 어머니 집 담보로는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민수가 자꾸 된다고 해서요.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. 담보, 그 말 하나로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. 집을 정리하자는 것도
혼자 살기 힘들다는 것도 다 핑계였습니다. 진짜 이유는 돈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돈 문제를 엄마 집으로 막아보려 한 거였습니다. 그제야 저는 아들이 왜 그렇게 급했는지 알았습니다. 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자기 사정이 절박해서 선을 넘은 거였습니다. 그렇다고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. 오히려 더 분명해졌습니다. 절박하다고 해서 엄마 인생까지 가져가도 되는 건 아니니까요. 그날 밤 저는 딸 수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. 주말에 와라. 오빠도 오라고 할 거다. 이제는 내가 말해야겠다. 말하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속이 차분해졌습니다. 참는 사람도 한계가 있더라고요. 그 한계를 넘기면 눈물이 아니라 결심이 남았습니다. 주말이 됐고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. 아들은 여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. 아마 제가 결국 자기 말대로 할 줄 알았겠지요. 며느리는 눈치를 보고 있었고 딸은 제 표정만 살피고 있었습니다. 저는 차를 내오고 천천히 앉았습니다. 손이 조금 떨리긴 했습니다. 그래도 이상하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.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까요.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. 엄마, 생각해봤어. 잘 결정해야지. 저는 차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. 그래, 나도 결정했다. 아들이 웃었습니다. 잘했네. 그 웃음이 참 사람을 얕보는 웃음이더군요. 저는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. 첫 번째는 부동산 상담 기록이었습니다. 내가 내 허락도 없이 집값 알아보고 다닌 거 이제 다 안다. 두 번째는 법무사와 진행한 공증 서류였습니다. 이 집은 안 판다.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뜻대로 관리할 거다. 필요하면 일부 임대하고 나는 작은 집으로 옮겨도 그 결정은 내가 한다. 세 번째는 임대관리 계약 관련 서류였습니다. 이미 움직이고 있다. 네가 끼어들 자리 없다. 그제야 아들 표정이 굳었습니다.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?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아들 말을 끊었습니다. 내 말 아직 안 끝났다. 그 한마디를 하는데 제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. 평생 아들 앞에서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. 저는 마지막으로 며느리가 건넨 말과 과거 메모, 대출 문제 단서를 꺼냈습니다. 내가 급한 거 안다. 돈 막힌 것도 안다. 그런데 그렇다고 내 집까지 담보로 잡으려 한 건 잘못이다. 그 말에 아들이 얼굴이 하얘졌습니다. 아니, 그건 엄마 생각해서. 저는 바로 받았습니다. 날 생각했으면 왜 몰래 했니? 그 한마디에 아들이 멈췄습니다.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. 변명은 길어도 진실은 짧더군요. 몰래 했다는 사실 하나로 이미 끝난 거였습니다. 딸 수진이가 참았던 말을 터뜨렸습니다. 오빠, 엄마 집까지 그렇게 하고 싶었어. 며느리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. 저는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. 앞으로 내 통장, 내 집, 내 서류 손대지 마라. 내가 부탁하기 전까지 대신 결정하려 들지 마라. 그리고 정말 사과하기 전까지 예전처럼 쉽게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라. 그 말을 하고 나니 속이 후련했습니다. 통쾌하다는 게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더군요. 내 걸 지키고
상대가 함부로 못하게 선명하게 선을 긋는 거였습니다. 그날 이후 저는 정말 집에 정리했습니다. 제 방식대로요. 큰 집 일부는 임대로 돌리고 저는 관리하기 편한 작은 집으로 옮길 준비를 했습니다. 예금도 제가 직접 관리했습니다. 이제는 누가 와서 엄마는 잘 모르니까 이런 말 쉽게 못합니다. 몇 달 뒤 아들이 혼자 찾아왔습니다. 예전처럼 성큼 들어오지 못하고 문 앞에서 한참 서 있더군요. 엄마, 잠깐 얘기할 수 있어. 그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. 설득하러 온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허락을 구하는 사람 목소리였습니다. 그제야 알았습니다. 그날 제가 아들한테 먹인 한 방은 말싸움이 아니었습니다. 엄마를 만만하게 보면 이제는 뜻대로 안 된다는 걸 현실로 보여준 거였습니다. 그리고 그게 제 인생에서 제일 통쾌한 역전이었습니다.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. 같은 경험을 가진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.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가까운 분께도 조용히 공유해보세요.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마음 편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 재밌게 들으셨나요? 재밌게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